갑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딱 한 가지, 아니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좀 잡고 좀 진행을 할까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떠한 그래프가 x가 한없이 커질 때 x분의 1은 어느 값에 가까워지죠? 머릿속으로 그래프가 딱 하고 떠오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돼요. x축, y축인가요? 어디에 한없이 x가 한없이 커지면 커질수록 y는 어디에 가까워지죠?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극한값은 x분의 1의 극한값은 0이라고 할 수 있죠. 좀 더 의용해서 어떠한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다항함수가 있다면 다항함수 fx가 있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면 fx분의 1이라고 하는 애는 결국에는 0으로 가요.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결국에 무한대분의 1이라고 하는 건 0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지금 방금 전에 네 맞아요 0이요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맞아요 틀려요 하고는 왠지 아닌 것 같은데 대답을 못하겠죠. 자, 이건 뭐라고요? 목적지. 목적지는 어디로 가요? 0이요. 근데 얘는 0이에요? 0은 아니에요 사실. 그죠?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고등과정에서는 교과과정에 없는 내용인데 딱 그 새로운 표현 자체 하나를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한없이 안 쓰셔도 돼요. 커지는 상태라고 하는 건 되게 습관적으로 쓰시는군요. 늘 무한대라고 하잖아요.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를 뭐라고 할까요? 그쵸, 마이너스 무한대죠. 이거는 근데 따지자면요 작아지는이 아니라 음의 방향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상태라는 거를 가까워지는 상태라는 건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0이라고 배웠잖아요. 얘는요, 그러면 이걸 i의 기호로서 나타낸다면, 자, 그 x분의 1이라고 하는 애는 리미트로서 기호는 요거지만 직관적으로 물어볼게요. 무한대분의 1이라고 하는 건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는 무한소라고 불러요. 이거 안 쓰셔도 돼요. 그냥 기억만 하세요. 알아만 두시면 돼요. 무한소, 그러니까 적을 소자. 한없이 작아지고 0에 가까워지는 상태라고 하고요. 그 무한소라고 하는 애는 0 아니에요? 라지 5예요. 그러니까 라지 5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대빵만한 동그라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얘는 0이 아니라 무한소예요. 그래서 무한소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뭘까요? 무한대네요.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무한소라는 개념을 조금 알고 계시면, 이거를 알고 있으면 0이라고 아니라고 0에 가까워지는 상태라고 그것만 알고 있어도 네,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집니다.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 한없이 0이 가까워지는 상태. 그래서 그 무한대의 성질 중에서 하나,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얼마예요? 이 무한대 아니죠? 무한대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커지는 상태예요. 커지는 상태다 커지는 상태, 지들끼리 만나서 더 커지는 상태가 됐다 그러면 커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무한대라고 하는 커지는 상태에다가 상수를 곱하면 뭐예요? 제가 여기서 k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냥 양의 방향으로 계속 커지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어떻게 돼요? 그쵸? 계속 커지는 상태가 될 거예요. 더 셈하고 곱셈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는 어떻게 될까요? 한없이 커지는 애인데 뒤에서 뒷근행이가 자꾸 계속 가요. 그럼 얘는 그래서 멈추나요? 계속 강조하죠. 뭐예요? 커지는 상태, 값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0이 아니죠? 얘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x 세제곱과 x 제곱을 빼게 되면 누가 더 빨리 변합니까? 한 명은 x 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1에서부터 x라고 하는 애가 1에서부터 10까지 커질 때 x 제곱이라고 하는 건 1부터 100까지 커져요. 그럼 x 세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1부터 1000까지 커져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자면 x 제곱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뭐 한 5 정도가 된다면 얘는 25인데 얘는 125예요. 12 정도로 11 정도로 볼까요? 11이라고 하는 애는 얘는 121인데요. 얘는 1331이래요.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 가게 된다고, 얘가 같은 무한대가 된다고 해서 얘가 무한대가 된다 했을 때 누가 더 급격하게 커지는 상태가 될까요? x 세제곱이 훨씬 더 급격하게 커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x가 무한대로 간다면 얘는 누가 이겨요? x 세제곱이 훨씬 더 크게 이겨버리죠.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바뀌거든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런 애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루트 x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뭐야? x로 가요. 그럼 얘는 이 중에서 가장 큰 놈만 보면 얘는 x제곱이죠. 그럼 얘는 그 x제곱이라고 하는 애에서 x를 빼니까 그럼 얘는 0으로 갈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둘 크기를 비교하면 요 앞에 있는 애가 이만큼 더 클 거예요. 그 이만큼 큰 애, 그 큰 부분이 어느 값에 가까워질까라고 하는 걸 비교해야 되는 거죠. 즉 그래서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경우는 값이 정해지지 않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또 어떨까요? x분의 x제곱, 얘를 극한으로 보내면 이게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4제곱분의 제곱이 같은다면 0으로 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요런 일반적이지 않은 애들도 같이 보게 될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불변하는 성질들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뭐 쓸 필요 없죠. 바로 알죠. 그래서요, 리미트 이제는 좀 알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애는요,
분모가 0이야 0이 아니야? 어? 다시 물어볼게요. 분모는 0이야 0을 향해 가까워지는 값이야? 계속 얘기했어요. 그쵸? 근데 결국에 얘는 0이야 무한소야? 이 값을 따지면 얘는 0으로 가면 무한소가 돼요. 무한소죠.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상태가 된다면 이 사람이 자꾸 아까 내가 이거 안 써놨다고 그새 까먹은 거예요? 무한소라는 단어를? 다시 무한소가 뭐라고요? 0에 계속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라고요. 그 무한소라고 하는 건 교과과정상에 없어요. 고등과정에서 배우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다시 볼게요. 분모는 어딜 향해 가게 되죠? 그죠. 0을 향해 가게 되죠. 그게 무한소죠. 다시 어딜 향해 가게 되죠? 0을 향해 가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3은 어딜 향해 가게 되죠? 0을 향해 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봐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애는요, 원칙상으로 극한은 어디서 보는 거다? 함수값을 보는 거다. 그래서 뭘 해야 한다? 그려봐야 된다. 그려서 그래프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그걸 어느 세월에 하나하나 다 그리고 있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지 않고 풀기 위해서 암묵적으로 뭘 해도 괜찮다라고 가정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극한 값을 구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뭐 한다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확실한 경우라면, 예를 들어 어떠한 x가 a로 갈 때 그 fx라고 하는 애를 알파라고 한다면, 수렴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f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fa랑 똑같이 알파라고 대입, 그냥 대입해서 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대입을 하려고 보니 특이한 애들이 나온다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은 애들.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떻게 해? 리미트 아까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같은 경우에 우리 그냥 대입해볼까? 2 빼기 2분의 2의 제곱 빼기 4는, 그러면 얘는 0분의 0꼴인데 이건 어쩌라고요? 0으로 나누는 행위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대입을 하기 전에 앞서서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분모는 어딜 향해 가까워지는 상태? 0을 향해 가까워지는 상태. 분자도 0을 향해 가까워지는 상태. 즉, 그렇다는 것은 0분의 0꼴이 만들어지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건데, 사실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에요. 0분의 0꼴이 나온다는 건데, 그 0분의 0꼴이라고 하는 애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결국에는 이걸 대입했을 때 0분의 0꼴이 된다면, 0분의 0꼴이라고 한다면, 저 fx와 gx는 모두 x-a라는 인수를
포함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법을 갖는다고? 약분 후 계산하시면 돼요. 0이라고 하면 함부로 나누거나 약분할 수 없는 애예요. 요 상태에서는 이렇게 약분하는 게 안 돼요. 근데 얘는 돼요. 왜요? 얘는 0이니까 아니면 0에 가까워지는 상태니까. 0에 가까워지는 상태니까 0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x가 2로 갈 때 x-2분의 x-2, x+2라고 해서 이 애들을 멱살 잡고 0으로 가게 만드는 상태인 두 놈을 분자분모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요 애를 약분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런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 상태를 만들어 놨다면 이제 뭐 해도 된다? 대입해도 된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입을 먼저 해보는 건 맞아. 대입을 해봤는데 0분의 0꼴이 보여. 그럼 뭐 해야 돼? 인수를 찾아야 돼. 거꾸로 얘기하면 0분의 0꼴이 나오네? 아, 반드시 누구를 포함하겠구나? 저 x 0으로 가게 하는 그 누군가를 반드시 포함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2번, 1-3번 문제들입니다. 거기 정석에 나와 있죠.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한다면 약분한다, 약분한다. 이 정도에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개념 여기 이거 이제 3번이에요. 3페이지. 3페이지. 페이지로 따지면은 몇 페이지니? 15페이지, 14, 15? 14, 15 넘어갈 거예요. 14페이지부터 진행할 겁니다. 계획문으로 따지면 3페이지 내용입니다. 계획문 3페이지에서 보시면 그죠?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약분한다 라고 나와 있을걸요? 인수분해하는 약분한다 라고 하면 돼 있는데 그 둘 다 동시에 들어가 있는 내용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약분한다. 찾아서 조져버려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찾아서 조져버려. 자, 그러면 이거 봐봐. 여기 한번 보자. 문제 그 뒤 페이지에 있는 기본 문제 1-3번으로 한번 볼게요. 1-3번 보시면 이거 하나만 보고 넘어가요. 리미트 만약에 x가 9로 갈 때 x-3분의 루트 x 루트 x-3분의 x-9 같은 경우는 뭐겠구나? 너가 일단 생각 없이 3 빼기 3은 0, 9 빼기 9는 0, 0분의 0꼴. 아! 분명 누구를 포함하고 있겠구나. 누구를 포함하고 있겠구나? x-9를 포함하고 있겠구나. 좋았어요. 그래서 x-9를 포함하고 있겠구나. 그럼 x-9를 숨어있는 상태니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된다? 유리화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다 분자 분모에다 똑같이 루트 x 플러스 3, 루트 x 플러스 3을 계산하시면 요 값이 x-9가 돼서 약분하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6이 나오겠죠. 그 2번과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숨어 있는 걸 찾아내서 인수분해하고 유리화한다. 인수분해. 유리화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애들도 요런 애가 있다면 일반적이지 않은 두 번째 케이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분모가 크냐 분자가 크냐에 따라서 어디로 가냐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아까 직접 보였죠. x 4제곱분의 x를 리미트를 보내게 되면 어디? 0으로 가죠. 근데 5제곱으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버리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죠. 원칙상의 풀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원론적인 풀이.
원론적인 풀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최고차항 차수만큼 분자 분모를 나누어 계산한다 라고 써있어요. 왜요? 우린 이건 알거든.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고민하지 말고 1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분의 누구? 2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를 최고차항 x제곱으로 나눠보는 거죠.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 빼기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 그리고 각각의 항을 따로따로 보시면 돼요. 얘 어디로 가? 0으로. 얘도 어디로 가? 0으로. 얘도 어디로 가? 0으로. 얘도 어디로 가? 0으로. 그럼 얘 값은 어디로 가? 0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2번하고 3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 같은 경우도 그럼 2번은요. 그 모양만 봐주시면 2분 2 더하기 x분의 3 빼기 x제곱분의 5고요. 5 더하기 마이너스 x분의 4 더하기 x분의 1이에요. 그럼 얘도 0으로 가는 애들 제끼고 나면 2분의 5가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다고요. 자,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하나 까고 본다고 하더라도 상수 말고 분자의 x가 살아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주워줄게. 좀만 기다려. 챙겨줄게. 어차피 지금 당장 볼 일 없으니까 잠깐. 0으로 가는 애들을 지운다고 하더라도 얘 자체가 끊임없이 커져버리면 무한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실전에서는요. 실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풀지 않아요. 사실. 실전으로 가면은 뭘 봐요? 최고차항 차수 비교예요. 배우셨어요? 최고차항 차수 비교예요. 분모의 차수와 분모자의 차수를 비교해서 어떤 차수가 같냐, 크냐, 뭐 어떻게 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분모의 차수가 분자부터 할게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다면 얘는 무한대로 가게 되죠. 근데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다면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뒤집어진다면 써야겠다.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다면 작으면 0으로 가는 건 알죠? 자, 근데 얘는 깔끔하게 한마디로 안 나오죠? 를 더 간단하게 뭐라고 할까요? 그 개수분의 개수, 분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B라고 불러요.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2분의 5라고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작고 거꾸로 얘기해서
얘 최고차항 계수비라고 하는 건 결국에 무슨 말이야? 얘는 상수여. 맞지? 0이 아닌 상수여. 0이 아닌 상수가 나온다라는 거는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그치? 뭐 0이 나오면 알 수 없어요. 차수, 0이 나오면 무조건 분모의 차수가 큰 거고요. 무한대가 나오면 분자의 차수가 큰 건데 0이 아닌 어떤 다른 상수가 나온다면 그건 반드시 같은 차수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까지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뭐야? 그래서 불었어. 챙겨? 이건 얘도 짧았다. 그래서 그 1-5번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돼요? 루트 x 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그지? 여기서 루트 x 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x로 본다 라고 하는 그거, 절반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고 하는 게 그 책에만 나와 있습니다. 17페이지 그 정석,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상단 정석에 루트 안에 x의 차수는 반으로 생각하고 분자 분모를 나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그 밑에 그냥 치환하시면 돼요. 그거는 체크해서 나중에 개념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뭐라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냥 마이너스 x는 t로 치환합니다. 우리는 무한대로 가는 것만 보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는 따로따로 규칙을 정하기에는 너무 헷갈려요. 미안해요. 나 땀 나서 좀 킬게요. 제가 몸에 열이 올라가지고 짜피할게. 이게 일어나 보면은 세상이 달라진다. 앉으면 밑에 찬 공기가 보여 되게 춥잖아요. 근데 니네보다 상반신 하나가 위에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는 뜨끈뜨끈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찬바람을 틀어 제끼는 거예요. 소리 나오니?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문제 몇 개 풀어줄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기본 문제 1-6번이 아까 제가 물어봤던 그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마이너스 빼기 무한대 빼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혹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인가. 그 1번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로 가는 건 확인하시죠. 근데 그 2번과 3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4번 형태인데요. 4번에 있는 놈 누구?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야. 얘는 그 쉬운 거는 물어보지 않아요. 차수가 똑같은 애를 물어보진 않아요. 보통은 얘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루트가 들어가 있어요. 헷갈리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얘 유리화 하시면 돼요. 유리화를 하게 되면은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가요. 유리화 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계산. 그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런 거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 마이너스 x인가요? 더하기군요. 뭐 하라고요? 유리화. 선생님 유리화 어떻게 해요? 그죠? 그냥 강제로 유리화 하시면 돼요. 루트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 플러스 x에다가 같은 애를 곱해요. 3x 더하기 4 더하기 x요. 그러면 이 식을 정의해서 한 번 더 적으면 어떻게 되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3x 더하기 4 남고요. 분모는 x제곱 더하기 0이 아니라 뭐가 되죠?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플러스 x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가 나오지 않으니 원칙상으로는 어떻게 풀라고? 최고차항으로 나눠라. 그럼 최고차항으로 나누려면은 얼마로 나누면 돼? x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나누어서 계산하면 되고요. 요렇게 한번 보시면 최고차항 개수기로 따졌을 때, 자, 개수기 얼마? 개수 얼마? 1, 개수 얼마? 1, 위에 있는 거 개수 얼마? 3, 그래서 답은 2분의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3번이랑 4번 같은 경우도 이런 거 말이에요. 요거 간단하게 딱 마무리할게요. 무한대 곱하기 0꼴, 0 곱하기 무한대 꼴. 0 곱하기 무한대 꼴은요, 진짜 그냥 직관적으로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일부러 쉬운 문제를 굳이 어렵게 하려고 찢어놓은 케이스들을 말해요. 결국에는 방금 전에 0 곱하기 무한대라고 하는 이것도 무한수 곱하기 무한대라면 이건 무한대분의 1 곱하기 무한대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서? 통분하시면 돼요. 통분으로 변형하시면 이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0분의 0꼴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됩니다. 통분 후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뭘 하면 되나? 대입해서 풀면 되지만 대입해서 풀었을 때 뭔가 난리 날 것 같은, 무한대는 애초에 대입이 안 되고, 그죠? 대입이 안 되고 그 0분의 0꼴은 대입하게 되면 아주 그냥 큰일 날 것처럼 생겨먹은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특별하게 계산한다 라고 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정해져 있지 않은,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그때그때 케이스로 구해서 해야 되는 애를 부정형 극한이라고 불러요. 부정형 사형제라고 불러요. 부정형 극한. 그러니까 부정적이다의 부정 말고 정해지지 않았다, 특이한 상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리는 이게 다거든요. 이런 걸 여기 개념에다가 이 풀이 방법을 끼얹어서 뒤에 있는 응용들을 싸그리 풀게 됩니다. 자, 일단 칠판에 최대한 개념 하나가 들어오게 적고 있는데 괜찮을란가 모르겠네. 근데 이게 안 울려요. 50분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7번, 8번, 9번이 활용이고요. 그 샌드위치 정리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넘어갈 거고요. 지금 안 할 거예요. 7, 8번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지금 안 할 거고요. 그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나와 있는 것까지 좀 하고 나서 활용을 좀 볼게요. 미정계수 결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이 극한값 구하는 방법과 요 성질들을 이용해서 풀이가 진행이 돼요. 그럼 그거만 좀 써서 마무리를 할게요. 만약에 어떠한 식이 있는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x-a분의 fx라고 하는 애가 어떠한 상수 k는 0이 아닌 상수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줄 수 있나요? 0이 나왔는데 0분의 블라블라가 나왔는데 특정 상수가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된 거예요? 약분이 돼서 사라진 겁니다.
약분이 돼서 사라지려면은 fx라고 하는 애는 반드시 x-a라는 애를 인수로 갖는다. 온도를 올려볼까? 아니 혼자 있으니까요. 지금 둘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나도 쌀쌀하고요. 근데 끄는 순간 땀이 나고요. 미쳐버리겠네. 그럼 두 번째, 이걸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어떠한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있어요. 얘가 k라고 하고 얘가 k는 0이 아닌 상수예요. 근데 여기서 리미트 x가 무한 a로 갈 때 fx는 0으로 간다고 하면요. 얘도 똑같아요. 0분의 0꼴이 나와야지만 다른 데로 튈 수 있어요. 그죠? 0인자 약분이 되니까 얘도 gx는 x-a라는 애를 인수로 가지. 다른 뜻이 되겠죠. 무한대로 가도 마찬가지. 그죠? 무한대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요거 하나만 생각해봐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가 어떠한 상수가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fx와 gx의 차수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까지. 그럼 그거 이용해서 뒤에 있는 문제 하나만 보고 갈게요. 하나만 보고 갈게요. 자, 1번 기본 문제 10번이에요. 페이지 줄게요. x가 1로 갈 때 x-1분의 ax-x제곱이 b다. 상수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x-1이 0으로 가니까 ax-2x제곱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a- 대입해보면 a-2라는 값이 0이 나와야 돼서 a는 2 나오고요. a에다 2를 대입하고 정리하면 약분이 될 건데, 그리고 나서 계산하시면 b가 3이었나 1이었나 마이너스 이런 값이 나온다고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공간이 부족해. 이제 좀 지우고 싶은데. 적으실 내용 있을까요? 네. 있으면 좀 적어주시겠어요? 좀 기다렸다가 지우고 문제풀이 쇼로로록 하고 앞에 개념 설명을 빼내는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는 적으셨어요. 그죠? 극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해드렸고요. 이게 뭐라고요? 목적지라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는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등호로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풀어서 있을 때는 화살표면 화살표로 써야 된다 라는 거 기본 얘기했고요. 무극한과 좌극한이 같을 때에만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극한값이 근데 물론 이제 알파 베타가 상수여야겠죠. 무한대가 아니라. 만약에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아니면 그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정목상에서 그냥 발산한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무한대가 뭐라고요? 한없이 커지는 상태. 그래서 상태라고 하는 걸 더 직관적으로 뭐가 아니라 상수가 아니다. 값이 아니라.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이 무한대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질 1번, 2번, 3번, 3번 뭐 가능하다고요? 사칭연산 가능하다. 사칭연산 플러스 실수배 가능하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이거 얘를 제가 줄여서 무슨 정리? 샌드위치 정리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사이값에서 사이가 껴버렸어요. 샌드위치 정리. 힘드시죠? 아침부터
내가 힘들어서 그래요. 물어봤어요. 샌드위치 정리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됐나? 네, 양쪽이 같은 값으로 가게 되면 요 놈도 같이 따라간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양쪽 극값이 서로 같으면 가운데 있는 애도 극한값을 똑같이 가져갈 거다 했고요. 일반적으로 극한값 구할 때에는 뭐 해라? 대입해라. 근데 이런 어떤 경우, 특수한 경우, 뭐 부정형 꼴의 극한에서는 부정형 꼴의 극한, 부정형 꼴의 극한 부정형 꼴의 극한에서는 어떤 거? 뭐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만수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같은 꼴에서는 각각의 풀이 방법에 의하여 0분의 0꼴은 뭐하라고? 약분하라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뭐하라고? 차고차항 차수 비교하라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뭐하라고? 유리화. 그럼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는 그런 모양 나오면 뭐하면 돼? 일단 통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미정계수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 어떤 특수한 사이즈에서 분모가 0인데 분수꼴의 식에서 극한이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이 아니다. 아니, 극한값이 0이 아니라고 하나요?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는 애를 포함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머리야. 어디쯤이셔요? 이거 극한값 구하는 거 이쪽인가? 이것도 사실은 거기 계획문을 기초로 해서 적은 거긴 하거든요. 뒤에 옆에 나온 게 다른 내용이지. 영어는 계획문 거 있는 걸 베이스로 했어요. 어머야. 난 그렇게 바쁘게 적으면 오히려 걱정이 돼. 아니, 부담되더구나. 안 보고 얘기할게. 아니, 왜 걱정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쓰기 급한 것 같아서 내 말을 따라오고 있는 걸까 걱정이 돼. 지금 1대1이잖아. 만약에 이해 안 되거나 그랬으면 눈치 보시면 바로 얘기하잖아. 학원은 너네가 선생님을 얼마만큼 활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학교 성적은 잘 받고 계시고 걱정 없고. 됐어. 지워볼까? 다시 볼까? 다시 볼까? 온도 좀 올렸는데 아까보다 좀 나아요?
몇 개만 보고 갈게요. 그 기본 문제 10번 잠깐 봤는데 뭐 11번이 이제 그런 거죠. 1-11번 어떤 문제? 그 조건이 다 나와 있는 거. 예를 들어 이 리미트 밑에서 x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2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fx 는 1이고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fx는 1이다.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그러면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무한대로 가네.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네.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0이 아닌 상수구나. fx는 뭐구나? 이건 뭘로 구하는 거나? 최고차항 계수비. 최고차항의 계수비가 얼마구나? 최고차항의 계수비가 1이구나. 그래서 아하! 최고차항의 계수비가 1인 걸 보아하니 fx는 무엇이고 2차식이고 그지? 그 다음에 그 2차항 계수가 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두 번째 2로 간다 라고 했을 때 2 표면 4 빼기 2 빼기 0으로 가네. 0분의 어쩌고 인데 1이라고 하는 걸 보아하니 두 번째 뭐구나? fx라고 하는 애는 누구를? x-2를 인수로 갖겠구나.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식을 적으면 어떤 식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요걸 콜라보해서 fx라고 하는 애는 뭐라고 예상하고 식을 쓰고 시작할까? 하면 2 곱하기 x-2 곱하기 x 뭐 플러스 a 이렇게 어떤 상수 하나를 이용해서 최고차항이 2차 그리고 x-2라는 인수 하나를 가지도록 식을 적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고 가정하고 뭐 하시면 돼요?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인수분해 할게요. x-2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x-2 곱하기 x 플러스 a이고 얘를 대입해보면 약분 후에 대입해보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x 플러스 a 즉 3분의 2 곱하기 2 더하기 a인데 그 값이 1이래요.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fx라고 하는 애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분의 분수 꼴보기 싫어. 다시 2 집어넣어서 x 빼기 2 2x 마이너스 1 요렇게 마무리를 하셔도
틀린 답은 아니고요. 근데 뭐 이렇게 풀어서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입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요. 둘 다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거에서 조건, 두 번째 거에서의 조건, 그 조건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식을 놓고 가정하여 놓고 풀이를 시작할 거냐라고 분석하는 과정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넘어가서 7, 8, 9 활용 문제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석 교재는 가우스 기호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 심지어 공통수학에서 원에서부터 아마 지식에 나와요. 그 가우스 기호가요. 제가 이 정석 교재를 여전히 싫어합니다. 나쁜 교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정말 최고의 교재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개념은 아직 정리가 잘 돼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별로예요. 그리고 사실은 요새 들어서는 개념도 이제 정석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얘보다 너무 투머치하게 많은 경우들도 있고, 얘보다 너무 라이트하게 없어서 헷갈리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딱 한 적당히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보통 이제 애들한테나 선생님들끼리 이제 얘기할 때 정석은 선생님으로서, 수학 선생님으로서는 한 장 정도는 무조건 풀어야 되는 교재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그걸 가지고 애들한테 설명을 해라 라고 하면은 쉽지 않은 또 사실이다. 심지어 첫 일독하는 애들한테 기본 정석 주는 거 그거 사실 쉽지 않다. 그만큼 강사 역량이 중요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처음 아니니까요. 이게 그나마 되게 많이 좋아진 건데요. 정석 교재가 그 홍성대 이사장님이 이제는 그 상상도 놓으셔도 그 홍성대 이사장님이 뭐했던 사람이냐면요. 6.25 전후로 아마 우리나라 해방하기 전에 일본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가 그 전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교육을 시작하려고 뭘 해놓은 거를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이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공부를 시키려고 보니 일본에서 자기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 시중에 이런 교재들까지 준비가 돼 있어서 왔는데 물론 전쟁 때문에 개판 나 있고 그냥 뭐 그런 게 문제겠냐마는 그 시중 교재 그 어디에도 풀만한 교재, 교과서 외에 풀만한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더라는 걸 보고서 일본에 있는 교재들을 짜집기해서 정말 단순 조합하게 짜집기해서 번역해서 만든 책이 그 수학의 정석 1판이에요. 그래서 수학의 정석은 그 초반에 되게 일본식 번역 업체를 많이 썼어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서 읽는데 매끄럽지가 않게 이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근데 우리 때까지만 해도 그게 좀 남아있었어서 난 정석을 읽다가 잠들어가지고 딱 정석 책 한 번 딱 보자마자 한 권 보자마자 이건 난 아닌 것 같아요. 전 개념머리로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다른 애들 같은 경우 상당수가 정석으로 공부했어요. 막 정석 끼고 다니면서 야 정석이 짱해 내가 정규에서 수학 1등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정규는 아니구나. 정규권일걸요? 그랬을까요? 적어도 정규가 아니라 강동 송파에서는 제가 그래도 10손가락 안에서 수학 잘했었을걸 그때는 한창 공부할 때는 아닐 수도 있어. 어쨌든 그랬었는데요. 그게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근데 그 성격을 아직도 못 버린 게 가우스 기호가 아마 4차인가 5차 교육과정 이후로 교과과정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교과과정에서 빠졌다는 건 뭐냐면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더 이상 교과서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뭐가 있었어? 그러면은 그 가우스 기호가 있을 때는 뭐였냐면요. 그냥 요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는 설명이 없었어요. 교과서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근데 모든 문제에 이제 이게 들어가죠. 절대가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다.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다. 라는 게 무조건 그 문제 하나 다 들어가게 된 이유가 교과과정에서 빠져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교과과정에 빠졌다는 거보다 그 교과과정에 빠졌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보다 그 교과과정상에서 그럼 뭐 배우면 돼요? 라고 하면 얘가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얘랑 같아요. x라고 하는 애가 n 플러스 a라고 하고 a의 알파라고 하고 알파의 범위가 0부터 1 사이라고 할 때 n을 뭐라고 불러요? 정수부분, 알파를 뭐라고 부르죠? 소수부분이라고 불러요. n은 정수부분, 알파를 소수부분라고 할 때 저 가우스 기호라고 하는 뜻은 x라고 하는 애의 범위가 n부터 n 플러스 1까지의 범위가 있다고 했을 때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는 뜻은 얘라는 거랑 같거든요. 그래서 가우스 기호는 뭐라고요? 이거 정수 부분을 뜻해요. 그냥 단순하게 딱 콕 집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가우스 기호는요. 가우스 x는 x의 정수 부분입니다. 그럼 그 x의 정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보자면 그럼 이걸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x는 가우스 x 더하기 알파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알파가 뭐라고요? 소수 부분이. 소수 부분은 x 마이너스 가우스 x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수 빼기 정수 이렇게 그 일단 외우라고 시켰었는데 그럼 필요 없고. 그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알파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랄까? 0 이상 1 미만. 그러면 가우스 기호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가우스 기호를 옆으로 넘겨서 확인해 보시면 얘는 x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고요. 넘겨서 정의해 주시면 얘는 x-1보다는 클 겁니다가 돼요. 왜냐면 가우스 x 자체로는 식에다가 대입해서 풀 수가 없습니다. 왜 때문이죠? 값이 계속 바뀌기도 하고 그거는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겨있는 구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요거 기억해 주세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그지 깽깽이 같은 정석교재에서 그놈의 가우스 기호를 하도 좋아하다 보니 그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샌드위치점이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1번은 안 해도 되고 2번을 한번 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2 곱하기 가우스 3분의 x라고 한다면 이거 자체를 숫자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냥 식에다가 곧장 대입해서 xx 지우고 4예요. 결론은 4가 맞는데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라고? 요 덩어리를 저 x분의 12 곱하기 가우스 3분의 x라고 하는 얘를 요 놈이 누구보다 크고 x-1 즉 덩어리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분의 12 곱하기 저 덩어리보다는 1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x분의 12 곱하기 3분의 x보다는 작다. 요렇게 바꾼 상태에서 극한을 모두 다 취하는 겁니다. 극한 취해보시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2 곱하기 3분의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는 어디로 가요? 요거는 계산하시면 4 마이너스 x분의 12라서 4로 가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2 곱하기 3분의 x라고 하는 애는 결국엔
4랑 똑같아서 사로 가죠. 즉 극한값을 취했을 때 극한값을 취했을 때 얘 어디로 간다가? 무한대. 무한대 미쳤나봐요. 4요 4. 얘 어디로 간다가? 4요 4. 그럼 이 사이에 낀 얘도 어디로 갈까요? 4요 4. 그래서 4가 된다라고 풀이를 길게 써주셔야 돼요. 그 풀이가 1-7 2번 문제였습니다. 됐을까나? 저 밑에 있는 노트로도 간단하게 풀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참고해 주시면 돼요. 기본 문제 8번 합성 문제인데요.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합성함수의 극한이에요. 합성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합성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합성함수 요거는 여기다가 한마디만 쓰고 갈게요. 예, 지우고. 개변면에는 없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노트에다가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성함수의 극한. 합성함수의 극한에서 어떤 G석 그래프 X가 X를 A로 보낸다 라고 하는 경우,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경우로 확인해 보자고요. 얘는 풀었을 때 지금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순간 들어온 비유가 생각이 나서 이거 같은데, 이게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출력되어 나오는 숫자가 이제 함수라고 했을 때, 합성함수라는 거의 정의 자체는 출력된 애를 내가 보기 전에 볼 필요도 없이 곧장 다른 데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나오자마자 다시 넣어서 나오게 하는 애가 이제 합성함수잖아요. 그러면 정의역이 어떤 애가 있고 정의역이 치역이 된다라고 하면 이 치역이 다시 새로운 정의역이 돼서 이 정의역이 또 다시 또 다른 새로운 치역에 대응되는 그런 걸 찾아주는 게 합성함수라는 거죠. 그럼 합성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요? 원래 함수의 극한은 x가 a로 갈 때 fx가 어디로 가요를 확인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합성함수의 극한은 뭐라고? 요렇게 튀어나온 애를 다시 곧장 새로운 정의역으로 생각해서, 새로운 x로 생각해서 또다시 새로운 y, 그 새로운 극한을 구해주시면 된다. g, f, x는 그러면 어디로 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1-8번 한번 보시면 1-8번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y는 gx라는 그래프예요. 뭘 하고 싶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fx를 구하고 싶대요. 그리고 나와 있는 애를 보시면 여기서 그림 하나만 두 개? 하나만 그릴게요.
포인트에서 요래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맞죠? 근데 그러면은요, 천천히 해보자. fx가 어디에 가까워지면? 1에 가까워지면 fx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려면 뭘 확인해야 돼요? 우극한 좌극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을 한번 여기서 보자. 여기서 우극한 좌극한을 확인해보면 우극한도 0으로 가고요, 좌극한도 0으로 가요. 그쵸? 하나 확인했어.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그럼 이 새롭게 구한 새로운 놈을 다시 gx에다가 덩어리를 째로 집어넣는다고 하면 이 그래프에서의 새로운 좌극한 우극한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똑같은 0이고 얘도 똑같은 0이지만 미안해. 나는 당신 같은 뼈갈라가 아니라 등치가 좀 있다 보니까 옷을 한 3겹 더 입고 5겹 정도 더 입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더위를 좀 타요. 너 정말 어쩔 줄 몰라. 추워서 어쩔 줄 몰라하는 걸 보니까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 지금 얘는요, 좌극한 우극한을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냥 0이 아니라 0에서 어디서부터 가까워지는 0인지, 0에 어디로 가까워지는 0인지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가까워지는 애는 0으로 따지면 0보다 조금 큰 놈이 될 거고요. 조금 큰 놈으로 큰 쪽에서 가까이 오게 될 거고, 작은 쪽에서는 작은 놈에서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에서 중간 과정, 중간 다리를 거치는 그 가운데 들어가는 한 수식 같은 경우는 우극한 좌극한 어디서부터 커지는지 작아지는지까지 방향까지 한 번만 더 적어주자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보시면 되겠죠. 그럼 fx가 0부터 커지게 된다면 0에서부터 큰 쪽에서부터 가까이 오게 되면 얘는 1로 가까워지고요. 그 다음 fx라고 하는 애가 0의 마이너스로 가까워진다면 gfx는 얼마? 얘는 정확하게 2예요. 그래서 두 값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군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둘 다 0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상관없고 3번은 둘 다 정확하게 0이 돼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 중간에서도 어디서 가까워지는지, 위에서 내려오는지 아래에서 올라가는 지 합성함수일 때는 중간은 그것까지 봐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9번은 식만 잘 적으면 됩니다. 문제를 읽고 식만 잘 적으시면 돼요. 제가 요런 비슷한 문제를 하나 같은 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문제 하나 정도를 적어놓긴 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예를 들어 꼭지점 O와 이 포물선 위에 다른 점 P를 지나고 중심이 Y축에 있는 원을 생각하자.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이라고 하는 Y축 위에 있는 원은 어떻게 되죠? 그리고 원점을 지난다. 즉 X축에 접하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식이 나와요. 이게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죠. 그 상태에서 얘가 뭘 지난다고? A, A제곱을 지난다고. 그리고 이제 뭐 한다고? 포물선을 따라
한없이 가까워질 때, 즉 리미트 x가 a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반지름은 어디로 가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R을 못 쓰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자꾸 감마가 써지고요. R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럼 결국에 무슨 식,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아? 관계식이 필요할 거예요. 왜? 봐봐. 우리는 저 x라는 걸 집어넣었을 때 fx 함수값이 변하는 거를 보고 싶은 거니까 이 x와 y 사이에 관계식이 있다면 y값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a가 변하는데 r, 반지름이 어떻게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싶다면 뭐와 뭐 사이에 a와 r 사이에 관계식을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뭘 통해서? 얘를 통해서. 대입해주시면 어떻게 되죠? a제곱 전개하시면 a 4제곱 마이너스 2a제곱 r 더하기 r제곱은 r제곱이라고 식이 나오면서 a는 0이 아니에요.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2r이라고 하는 값이 2r a제곱이 a 4제곱 더하기 a제곱 r이라고 하는 값은 2분의 a제곱 더하기 1 나옵니다. 얘 그대로 대입해서 구해주신다면 2분의 1이라는 답을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숙제를 이따가 클린 시간에 지정을 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좀 넘어갈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1단원에서 배운 게 뭐라고요? 극한이라는 거의 정의를 배웠어요. 그쵸? 어디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확인하는 게 극한의 극한이었다. 그래서 무한대라는 개념도 새롭게 배우셨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을까요? 성질과 관련돼서 배우신 것들이 있으셨고요. 하층연산 가능하다. 그 다음에 샌드위치 정의가 갑자기 뜬금없이 가운데 튀어나왔었고, 그 다음에 부정형 극한이라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푸는 것인지까지 알려드렸었어요. 그리고 활용도 좀 진행했었습니다. 자, 10분 정도 뒤에 시험 보러 가야 돼서 제가 10분 안에 간단하게 설명드릴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뭘 확인하냐면 다함수, 우리가 그 대수까지 배웠던 함수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곡선 같은, 직선, 곡선 같은 것들만 주로 사용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적었고 이어져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개념적으로 일단 북한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거에서 제 첫 번째 구간이라는 것만 볼게요. 정의역이 예를 들어 정의역부터 한번 x가 a보다 크고 b보다 크다 라고 하는 애를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적기 귀찮으니 앞으로는 얘를 줄여서 어떻게 쓰자.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를 이제 구간이라고 해요. 그럼 마찬가지로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애를 기호로 간단하게 표현할 때 각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하자고 정했어요. 그러면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데 b보다 작다 같은 경우도 똑같이 각괄호와 라운드 괄호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괄호. 미안해요. 나오는 점이 저도 미안하다. A, B 각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거나 그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표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한마디 더 해요. 드라마에서 같은 거 보면 열린 결말, 닫힌 결말 있는 것처럼 닫힌 결말은 뭐예요? 어떤 걸 닫힌 결말이라고 해요? 거꾸로 어떤 걸 열린 결말, 열린 결말이라고 해요? 잘 모르겠어요? 드라마에 관심이 없어? 그럼 소설은요? 소설도 관심이 없다. 만화는요? 만화도 안 봐? 뭐 하고 살아요? 보통 그 닫힌 결말이라고 하는 거는 엔딩이 확실한 거. 쟤는 앞으로 저렇게, 얘들은 이걸로 끝이구나. 쟤들은 저렇게 계속 그렇게 끝났구나. 이 스토리는 이걸로 끝이구나. 라고 하는 거. 상상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들을 닫힌 결말이라고 하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인공 뒤로 빛이 환하게 나오면서 end. 그럼 그거는 주인공이 뒤졌을까? 아니면 여행을 떠났을까? 아니면 뭐 했을까? 뭐 상상을 하게 만드는 그냥 그렇겠거니 내가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여지를 주는 거를 열린 결말이라고 해요. 특정하게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건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애를 닫힌 결말. 알 수 없어! 라고 하는 애 열린 결말이라고 한다고요. 닫힌 게 뭐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열린 게 뭐라고? 알 수 없는 거. 그렇다면 경계, 양쪽 끝 경계로 따졌을 때 이렇게 등호가 없는 애들은 가장 작은 값이 얼마야? 몰라요. 그러면 여기 가장 큰 값도 얼마야? 몰라요. 그래서 모르면 뭐라고? 열린 거라고. 그럼 구간에서 따진다면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열린 구간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죠? 열린 구간. 그럼 얘는 최대값이 얼마야? B요. 최소값이 얼마야? A요. 뚜렷하게 딱 하고 나와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닫힌 구간이야. 뭐 이런 애들은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냥 부르지 않아요. 그냥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읽을 때 오히려 풀어서 읽기는 합니다. 그럼 그걸 이용해서 실수도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실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양쪽 끝값은 알 수가 없으니까 열린 구간으로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바꿔요? 각괄호 a에 무한대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한쪽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한쪽을 모른다면 그럼 그거는 무한대까지 실수 전체 범위로 뻗어나간다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다 이 닫힌 구간에 대한 설명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함수의 연속에서요. 그래프 중에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봤을 때 딱 봐도 얘는 연속이구나. 얘는 연속이 아니구나. 연속이라는 게 뭐예요? 연속이라는 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태. 끊김이 없이 이어지는 상태.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봐봐.
이렇게 찍 하고 되어 있는 거. x는 a에서 연속이냐? 네. 왜? a보다 왼쪽에서 보건 a보다 오른쪽에서 보건 a에서 직접 보건 간에 여기 끊김없이 a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끊임없이 싹 다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연속인가? 아니요. 누가 봐도 끊겼잖아요. 눈이 있으면 보세요. 눈이 있으면 풀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사람 무시해요?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럼 또 뭐야? 이런 거. 이건 그럼 A에서 연속인가요? 보지 않아도 알잖아요. 선생님 구멍 뚫려 있는데요? 그럼 불연속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러면 얘는요? 얘도 구멍을 이렇게 뻥 하고 뚫었어요. 아이씨, 구멍 뚫으면 불연속이라니까요, 선생님. 누가 봐도 그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그래프로 보는 행위를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느냐?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래프로 그리는 게 정확하지만 그 정확한 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뭔가 특정지를 무언가를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하기를 어떠한 경우에 연속이다라는 거를 약속하자고요. 함수의 연속이라고 하는 건 F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특정한 무언가가 나오고 리미트로 극한값을 취했을 때에도 fx가 알파로 향한다면 x는 a라는 값 그 근방에서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직관적으로 두 마디로 표현해야 돼요. 뭐요?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그 극한값이 누구랑 같아야 돼요? 함수값이랑 같아야 돼요. 자,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 돼요. 그죠?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 돼요. 누구랑 같아야 돼요? 함수값하고 함수값이랑 같아야 돼요. 네, 2단원 끝났습니다. 사실 2단원 내용은 이게 다 맞아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고 왼쪽에서 보고 직접 한번 비교해봐도 그 값이 정확하게 들어맞는지만 확인하면 그게 그 값에서 그 위치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냥 요 정도 요것만 알아도 풀 수 있게 제가 딱 여기까지 끊어서 다운 테스트를 했어요. 요거까지 해서 할 수 있게 1일 테스트 문제를 냈으니까요. 10분 쉬었다가 1시부터 저기에서 시험을 볼 겁니다. 가서 저쪽 자리 이동해서 조금 쉬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시부터 1시 30분까지 시험을 본 후에 1시 30분부터 2시 15분까지 점심시간입니다. 식사하시고 그리고 아니면 뭐 먹기 싫으면 그냥 앉아있으셔도 되고 어쨌든 2시 15분에 수업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